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전남지사를 만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이 생긴 이후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총선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나 미뤄진 탓에 이 역시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총선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소멸 극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광주 전남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한국전력 부속 기관으로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30여 개의 기관을,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5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공공기관 유치와는 크게 결이 틀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남과도 공조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더 분발할 것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탓에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선 2차 공공기관이 기존 혁신도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가운데 한낮 기온도 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실은 오늘 기온이 평년 수준의 기온이지만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어제 비가 내리면서 이른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수와 목포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가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정확한 뜻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무안도민과의 대화가 열리기 일주일 전, 광주시가 무안군에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며 공문을 보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안군은 이틀 만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 군민들과 저의 입장인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후 도민과의 대화가 열렸지만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 이후 저지로 무안군수와 전남지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흘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2차 공항 회동을 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간공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반대나 수용 입장을 떠나 무안 군수와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김상 군수는 2020년 7월 이후 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 군수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전남지사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급 행정기관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종 뵀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만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조언이나 행정적 도움과 함께 공항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무안 군수가 대화 의장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무안 군수와 전남지사의 만남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역의 모 건설사가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광주 동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건설사가 계약과 달리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대신 내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해당 아파트의 공정률이 계획보다 낮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지난해 9월 이후에는 공정률도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 5명을 썼던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숨진 백두선 교사 유족이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학생을 지도하다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21년 숨졌습니다. 학생의 시험 답안과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고등학교 등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지역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한 결과 징계 1명과 경고 8명, 주의 34명 등의 신분상 조처를 해당 학교법인들에 요구하는 한편 잘못 집행한 예산 5,480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2021학년도부터 3년간 108차례에 걸쳐 교과협의 절차 없이 시험 유사 답안 등을 인정하거나 수행평가에서 적합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고 장학생 선정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맸던 경험 있으시죠? 이럴 때 찾는 곳이 공공심야약국인데요. 몇 년 전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늦은 시간 갑자기 약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주변 가게들은 문을 닫았지만 약국 한 곳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약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1년 365일 매일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이렇게 매일 밤 약국 문을 연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약을 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약을 쉽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갑작스러운 복통과 고열 환자는 물론 택시기사 등 새벽 근무자들까지
밤늦은 시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발랐을 때 따끔한 느낌이 날 때는 아직 바를 때 안 된 거거든요. 그거 체크하시고 발라주시고. 목포의 또 다른 공공심야 약국. 밤늦은 시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벼운 약을 드리고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응급실 쪽이나 이쪽 안내도 해드리고. 목포 지역 공공심야 약국은 2곳.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자는 9,394명으로 일반 의약품 판매 9,257건, 조제나 처방 27건, 전화 상담 110건으로 일일 평균 26명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약사분들이 있으니까 또 어디가 아파서 왔다 하면 바로 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아플 때 편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새로 문을 연 신안을 포함해 전남 9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순천만 좌벌드가 시설을 개선한다며 올해 1년 동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좌벌드 노조는 합리적인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순천시의 꼼수라며 휴관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호남 유일의 직업체험센터로 사업비 500억여 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휴관한 순천만 좌벌드. 순천만 좌벌드가 개관한 지 2년여 만에 올 한 해 1년 동안 전격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좌벌드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위탁 운영사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과 노사 갈등을 방관해오다 휴관이라는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탄압하고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휴관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사전 조치나 사후 조치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거 우리를 고용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건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천시는 노조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수익 창출과 혁신 의지가 부족한 운영사에 대한 위탁 운영부터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I 등 미래 직업군이 접목된 새로운 직업체험 콘텐츠가 아니면 경쟁력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시설 개선을 결정한 것이란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원박람회 등 국제 행사 개최라는 호재에도 방문객 수가 7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점을 시설 개선 필요성의 근거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곧 도태입니다.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좌벌드가 다시 재탄생될 것입니다. 순천만 좌벌드의 휴관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지역 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결탁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말소한 뒤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근저당권이 있는 차량 32대를 말소 신고 후 부활 등록하는 방식으로 8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화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포함됐는데 이 남성은 모두 58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받고 관련 서류 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퇴직 상사와 후임병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제대사병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광주의 모 부대에서 상사 계급으로 근무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초임 여성 부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전역 병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질서, 신뢰까지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을 규명할 주요 정보들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선별해 공개하다 보니 그 배경에 대한 의혹에 더해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 회원들이 부산경찰청의 부실 수사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론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듯한 이런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수사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 논란은 사건 초기부터 예견됐습니다. 범행 직후 체포된 김모 씨는 경찰에 거리낌 없이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왜 살해하려 했는지 김 씨의 진술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는 확인되지 않은 김 씨의 당적과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이려 했는지 그 정도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어떤 정보를 비공개할지 그 기준은 모호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담긴 김 씨의 남기는 말, 변명문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 언론사가 출처가 불분명한 변명문 일부 내용을 기사화하자 경찰은 비슷한 취지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갑자기 이 대표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부 불신, 좌파 세력 장악 저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7,000자가 넘는 변명문에 실제 저런 표현이 사용됐는지 앞뒤 문맥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이런 유사한 종류의 사건들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발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그게 안 된다는 건 저는 사건이 생중계됐고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단순 정보마저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민감하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언론에는 특정 정보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파장을 고려하는 순간 수사도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에서 의사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업무량이 많다며 진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3분의 1이 넘는 의사들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 분야인데 환자들이 걱정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강원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3명을 뽑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70대 환자가 응급실에서 대기하다 숨지자 병원이 응급실 운영 체계를 바꾼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하루 한 번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보고하고 대기 중인 환자 상태도 수시로 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응급실 당직은 의사 2명이 모든 병상을 전담하는 상황. 5명인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하루 최대 15시간, 주 2회를 근무해야 해 피로가 한계치에 달했다고 호소합니다. 교수들은 전문의가 부족한데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병원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탈 조짐은 그동안 인력난을 겪은 필수 의료 분야 교수들 사이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당장 의료진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두 11명인데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에 임용 계약이 끝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내분비와 신장 등 채용이 힘든 세부 분야 의료진이 2명이나 돼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홍천에 있는 병원도 많이 없어서 한 개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또 교수님들 가신다고 하시면 강원대병원은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문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핵심 의료 인력이 유출되면서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빠진 5살 어린이가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다 최근 숨졌는데요. 당시 물에 빠진 아이는 안전요원이 아닌 물놀이를 왔던 다른 여성이 구했는데 경찰이 수영장 안전관리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제주의 한 호텔 야외 수영장. 모퉁이에서 놀던 어린이가 물안경을 올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영장 밖에 앉아있던 여성이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물 위로 들어올려 의자에 눕히자 안전요원들이 달려와 아이를 옮깁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아직도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로. 그게 제가 처음 발견하고 제가 당황해서 그때 아마 헉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1년 4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지난달 17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호텔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수영장이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만 제대로 수영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호텔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됐고 감시탑도 있었으며 사고 당시 구조 요청과 현장 응급조치 등을 진행해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아이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거리가 멀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용규 광주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송정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역사까지의 거리가 500m에 달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송정역 주차 빌딩이 완공된 이후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던 역사광장은 철도경비대의 직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입구와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전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혜양조가 소주에 이어 과실주의 출고가도 내립니다. 국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준 판매 비율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소주 가격을 10.6% 내린 보혜양조는 오는 16일부터 보혜 복분자주와 매취순 등 과실주의 출고가도 5.3%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소주의 기준 판매 비율이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 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과 첨단 1, 2 국가산업단지에 총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됩니다. 이는 연간 4,200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전력은 일대 공공시설물에 첨단 산단 전력은 입주기업 지원용으로 활용해 지역의 에너지 자급자족률을 높이겠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33곳이 참여하는 시민 햇빛발전소 구축 사업 지원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가운데 특히 한낮 기온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실은 오늘 기온이 평년 수준의 기온이지만 어제에 비해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위에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어제 비가 내리면서 이른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수와 목포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하늘은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도 영하 2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4도에서 6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에 비해 많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종일 추위가 예상됩니다. 순천 영하 2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7도에 그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반짝 추위 내일 오전에 절정에 달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한 발짝 물러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